이 경기는 엄밀히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갑자기 뭐 정신이 나가서 진짜 미쳐가지고 9월의 넘버링이죠. UFC 293의 메인 이벤트인 이스라엘 아데사냐와 션 스틸링랜드의 그 미들급 타이틀전에 대한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9월달에 열리는 넘버링 대회가 호주에 열리는 대회로 당연히 오세아니아의 그 대표 스타인 아데사냐가 방어전을 치를 것이라는 소식은 거의 뭐 확실시 되는 분위기였고, 상대로 이제 7월달에 로버트 휘테커를 KO로 잡은 이제 드리커스 듀플레시스가 거의 확정적인 분위기였거든요. 듀플레시스와 휘테커 경기가 끝나고 아데사냐가 케이지 위에 올라가서 두 선수가 페이스오프라고 설전을 벌이는 장면도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듀플레시스가 부상 때문에 이제 9월달 경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션 스틸링랜드가 듀플레시스 대신에 아데사냐와 이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션 스틸링랜드가 이제 아데사냐를 상대로 할 때 키포인트로 먼저 꼽고 싶은 게 이제 아데사냐의 킥입니다. 션 스틸링랜드가 대부분 이제 고전했던 경기를 보면은 항상 상대방의 그 킥에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었어요. 바로 최근 경기, 직전 경기, 승리한 경기이긴 하지만은 아부스 마고메도프와의 경기에서도 1라운드엔 좀 고전을 했었는데, 다른 것보다 이 마고메도프의 이제 현란한 킥에 좀 본인의 경기 운영이 말리면서 경기를 힘들게 풀어갔던 바가 있고요. 션 스틸링랜드가 패배했었던 제라드 캐노니어와의 경기에서는 다른 것보다 이제 캐노니어한테 킥싸움에 밀리면서 패배를 했던 겁니다. 경기 후에 나왔던 레그킥 그 수치만 보더라도 24대2, 그러니까 제라드 캐노니어가 24개를 맞춘 반면에 션 스틸링랜드는 2대밖에 맞추질 못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안면 스트라이크에서는 션 스틸링랜드가 캐노니어보다 무려 3배 이상 맞췄거든요. 그런데도 왜 스플릿으로 판정 패배를 했느냐? 캐노니어가 킥을 통해서 바디와 레그킥, 다리 쪽을 많이 맞췄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포인트를 쌓아서 판정승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션 스틸링랜드가 승리는 하긴 했지만 스플릿으로 다소 힘들게 승리를 했었던 잭 커맨슨과의 경기에서도 레그킥 차이가 거의 뭐 10배 넘게 차이 나요. 뭐 12배, 13배 가까이 압도적으로 레그킥 그 수에서 밀리면서 스플릿 판정으로 다소 힘들게 승리를 거둔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뭐 아부스 마고메도프, 뭐 잭 커맨슨, 제라드 캐노니어, 이 세 선수의 킥 능력이 아데사냐보단 당연히 아랫등급이에요.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당연히 이 세 선수보다 훨씬 더 뛰어난 킥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션 스틸링랜드가 이스라엘 아데사냐를 상대로 킥을 어떻게 상쇄하느냐, 봉쇄하느냐, 이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키포인트로 꼽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아데사냐의 스텝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아데사냐의 그 스텝 능력 하면은 단순히 그 미들급을 넘어서서 현존하는 선수들 더 나아가서 MMA 역사를 통틀어서도 손에 꼽히는 스텝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션 스틸링랜드의 장기가 뭐냐, 이 복싱에 강점이 있는 선수란 말이죠.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아데사냐의 킥거리, 원거리를 뚫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아데사냐의 스텝을 잡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게 쉽겠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가 있는 게 이게 제라드 캐노니어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이 제라드 캐노니어가 이스라엘 아데사냐, 션 스틸링랜드 두 선수와 붙어본 이제 두 선수와 이 접점이 있는 선수잖아요. 스틸링랜드가 캐노니어한테 패배했던 주요 원인은 결국에 캐노니어가 스틸링랜드보다 스텝과 킥 능력이 더 좋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캐노니어가 아데사냐랑 붙었을 때 아데사냐의 스텝과 킥을 전혀 못 잡아내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판정 패배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따지면 쉽게 뭐 말씀을 드려서 션 스틸링랜드는 캐노니어를 상대로 스텝과 킥에 밀려서 패배를 했는데, 이런 캐노니어가 아데사냐한테 또 이 능력으로 패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션 스틸링랜드가 이 능력, 스텝과 킥 능력을 어떻게 잡아내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고, 또 션 스틸링랜드 역시 이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뭐 이스라엘 아데사냐도 션 스틸링랜드를 상대로 대비가 돼 있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 스틸링랜드의 앞선 잽입니다. 션 스틸링랜드는 일단 복싱 능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복싱 능력 중에서도 이제 원거리 직선 공격, 특히나 이게 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들급 내에서도 이제 명품 잽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틸링랜드가 패배한 경기는 꽤 있지만은 그 패배한 경기들에서 본인의 장기인 잽 싸움, 앞선 싸움에서 밀리면서 패배한 경기는 없어요. 그런 만큼 이제 아데사냐 입장에서는 스틸링랜드의 앞선 잽을 어떻게 이제 상쇄를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할 텐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아데사냐가 일단 킥이 좋잖아요. 그리고 아데사냐가 뭐 복싱 능력도 어느 정도 좋고, 특히나 상대방 손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상대방이 주먹을 뻗기 불편하게 만드는 이 손싸움에 능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틸링랜드를 상대로 아무래도
손싸움을 계속 해주면서 손 좀 신경을 분산시킨 다음에 킥을 통해서 스틱랜드의 그 앞선 잽을 좀 봉쇄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경기에 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일단 또 이게 아데사냐가 스틱랜드의 그 격투기 실력만 대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스틱랜드의 트래시 토킹 능력 역시 조심을 해야 되고, 어찌 보면 이거를 제일 조심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팬들 사이에서는 이 경기가 성사가 됐을 때, 솔직히 이거 경기 뭐 내용이나 결과보다 둘이서 이제 기자회견장 미디어데이에 둘이 붙었을 때 어떤 말싸움이 오갈지 이게 제일 궁금하다, 이런 반응이 많을 정도니까요.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UFC 276에서 이제 메인 이벤트였었는데, 그때 이제 제라드 캐노니어와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이제 메인 이벤트였거든요. 근데 이제 션 스틱랜드도 이때 UFC 276의 그 메인 카드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때 이제 스틱랜드는 아데사냐의 그 영혼의 라이벌인 알렉스 페레이라와의 경기가 잡혔었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게 기자회견이라는 게 둘이서 좀 이제 말도 좀 이게 주고받고 재밌는 그림을 만들어내라고 이런 미디어데이 기자회견을 여는 건데, 션 스틱랜드가 페레이라랑은 말싸움을 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아데사냐랑 말싸움을 엄청나게 치열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또 이제 명장면을 남겼던 게, 계속 둘이서 말 주고받다가 션 스틱랜드가 동네 싸움 잘하는 형한테 이르듯이 알렉스 페레라한테 야, 쟤 좀 처리해달라고 막 이렇게 이르는 이런 또 재밌는 장면을 만들어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우스갯소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실제로 챔피언이었던 선수, 또 챔피언 레벨의 선수들이 경기 중 멘탈이 터지면서 감정 컨트롤을 못해서 경기를 그르치는 경우가 분명히 지금까지 있었죠. 대표적으로 아만다 누네즈와 줄리아나 페냐 경기를 들 수 있고, 또 코디 가브란트와 TJ 딜라쇼 경기도 챔피언이었던 선수가 감정 컨트롤에 실패하면서 경기를 내준 적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또 션 스틱랜드는 이렇게 기자회견장뿐만 아니라 경기 중에도 별의별 희한한 소리를 많이 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데사냐가 이 점에 대한 대비 역시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이길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거는 뭐 제가 굳이 뭐 예상을 안 해도 누구나 다 당연히 아데사냐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저 또한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경기는 엄밀히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갑자기 뭐 정신이 나가서 진짜 미쳐가지고 갑자기 발붙이고 난타전을 하지 않는 이상 스틱랜드가 재미를 볼 만한 요소가 많이 보이진 않아요. 다른 것보다 일단 스탯 능력이 좀 이게 스틱랜드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데사냐를 상대로 이게 그나마 좀 타격거리를 잡고 뭔가를 해봤던 선수를 꼽자면은 알렉스 페레이라와 로버트 휘테커, 이렇게 딱 두 명을 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알렉스 페레이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게 신체 조건이 사기적이기 때문에, 페레이라는 좀 논외로 치자면은 결국에 남는 건 하나, 로버트 휘테커인데, 휘테커가 아데사냐 상대로 어느 정도 그래도 거리를 잡고 본인의 공격을 시도하고 공격이 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 기민한 스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스틱랜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텝이 좋은 선수가 아니에요. 본인이 잘했던 경기들에서도 본인이 뭐 펀치 연타 뭐 3-4개 이상 던지면서 상대방을 따라 들어가면서 연타를 던질 때 보면은 본인의 스텝이 펀치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럼 중심이 무너지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데사냐를 상대로 다른 것보다 이제 본인의 강점인 복싱거리를 못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는 전체적으로 아데사냐가 이기더라도 좀 재미없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스텝을 통해서 결국에는 계속 좀 뺑뺑 돌면서 아웃파이팅을 하는 그림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션 스틱랜드가 무조건 저는 뭔가 욕을 하든 뭘 하든 하나는 한두 개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격투기 실력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력 외적인 부분에서 명장면 한두 개쯤은 만들어낼 경기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UFC 293의 메인 이벤트인 이스라엘 아데사냐와 션 스틱랜드와의 경기를 분석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댄스!